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20회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2교시 논술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논술 궁금하시죠? 영어 풀이는 여러분은 어떻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오늘 그 논술 우리가 자료 다운 참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다 설명해줄 요 자료에는 들어와 있는데 설명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이번에 합격을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나도 되는데, 그리고 또 설령 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사 합격하고 나면 또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다운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합격을 또 다음 어쨌든 합격 발표할 때까지는 긴장을 사실은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2교시를 가지고 할 건데 답만 적으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가 풀어나가는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우리가 또 적용 기술사 말고도 여러분이 하나 더 또 도전을 했을 때 어떻게 또 풀어나가고 문제를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방식 가지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강의 듣는 것이 답이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요. 2교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2교시에 관해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참고 인터넷 이래가지고 나오죠. 120회 문제 2교시에 관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그 유튜브에 자료 강의했던 자료에 관한 내용 대기환경 보전법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용어 7번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 용어 7번하고 용어 2번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가 이 논술을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USGL에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골프장 그린에 집안 조성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8년 전에 강의했던 적용기술자 문제 해설이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서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초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제가 그 당시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그 책이 이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살려고 해도 출판해서 이제 안 내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사실은 그 옛날 어떤 기본 자료를 지금 현 시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래도 7, 8년 전에 어떤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한 번쯤은 저도 그 강의를 유튜브로 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이론들이 많거든요. 버리기는 좀 아까운 이론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그 책을 재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한번 제가 기초 이론에 관한 내용만 한번 제가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참고 인터넷 적어놨지만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해서 유튜브에 강의하는 어떤 내용들 하고요. 거기에 있는 자료 충분히 있는 거는 제가 참고를 했고요.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요. 제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료를 충분히 이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던 자료, 그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정리한 자료죠. 한마디로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저는 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태놀이터에 관한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2교시에 1번 문제와 논술 4교시에
정말해서 뭐 지금 여러분이 2교시 시험을 치는데 4교시 문제는 아직 안 받아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4교시에 우리가 1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논술 3교시에 1번 문제하고 같이 제가 맞붙여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죠. 개인설에 하나 문제 푸는데 뭐 오만 생각을 다 동원하지 마시고 항상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 물론 이제 2교시 때는 3교시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 하지만 3교시 시험 칠 때는 1, 2교시 문제를 생각을 해서 그 단어들을 그 맥락을 같이 적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뒤에 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 문제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3교시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4교시는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문제 유추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우리가 참고 인터넷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2번은 제가 앞에 똑같고요. 용어와 논술 자신에 맞는 기출문제 분석 만드는 방법 이것은요. 제가 용어 제1강에 지금 나와 있죠. 항상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오늘은 제가 설명을 그 부분들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교시의 문제 논술을 가지고 제가 버릴 수 있는 문제는 뭔가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저는 5번, 6번을 버립니다. 선생님 5번 6번은 쉬운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어렵게 볼 수도 있고 쉽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 중에서 다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마지막 문제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죠. 사실은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해보면요. 실제 문제를 거의 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죠? 왜냐하면 맥락으로 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유형으로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다르게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마지막 5번, 6번을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대체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지금 13문제 풀이를 다 했더랬어요.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미 저는 공부를 다 끝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는 오늘 6번까지는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다 또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버린다면 5번, 6번을 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요. 저번에 용어 해설, 용어 풀이 할 때 우리가 제1강에 했던 거하고 내용 똑같고요. 자, 문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제목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 인프라의 기능 및 구축 전략을 설명하시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보면 출제 의도 적어놨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 것이냐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 이제 1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니까 그죠? 대기환경보전법 나오죠. 참고 자료도 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 하면서 우리가 온실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대기환경 기준, 그 다음에 미세먼지 환경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말 그대로 물론 이런 공해들이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흡수되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뭐죠? 인체에 뭐 미치는 영향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사실 또 미세먼지가 또 왜 발생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온난화하고의 관계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과 어쨌든 자동차를 이게 전부 다 산업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없다면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적용 공부하는 사람도 일단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나요? 수체계, 녹지체계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지체계, 수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교시 1번, 4교시 1번 이 전부 다 수체계, 녹지체계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문제의 어떤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3교시, 4교시도요. 그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 그 다음에 온실가스, 뭐 CO2라든지, 뭐 메탄가스라든지, 뭐 일산화, 뭐 질소, 뭐 아황산가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기 오염물질, 그죠?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아황산가스, 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이산화질소, 그죠? 이산화질소라든지 오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세먼지 기준도 적어도 돼요. 미세먼지 기준 적어도 되고요. 뭐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에 제시하는 내용들, 자 이제 답지를 이제 써놓은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1번에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논제 제시 가능한 제목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강의 때 유튜브 때 논술 쓰는 방법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 맥락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에 쓰는 것은 내가 글을 써서 남한테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보여주는데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때도 이야기했죠. 제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쁜 당신의 얼굴을 제 얼굴이 아니고 그죠. 근데 지금은 답지로서 여러분을 보여주는데 논술의 어떤 형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요. 물론 우리가 서원 쓰는 것도 있고요. 개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3페이지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요라는 타이틀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말에 관한 어떤 논제 제시부로 바로 나갑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논제 제시부로 나가기에는 어떤 좀 힘들죠. 왜냐면 한 칸이니까 한 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논술의 개념은요. 이 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하고 그린 인프라의 기능과 구축 전략이 주 포인트예요. 근데 바로 기능하고 구축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구축 전략을 쓰면 남한테 저게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논제 제시를 먼저 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제 제시의 어떤 개념으로 1번을 써고요. 그 다음 이거 한 6줄 정도 아니면 4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4줄에서 한 6줄 정도 우리가 써고요. 여러분 뭐 학원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죠? 6줄 정의 또는 서원을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칸은요. 크게 뭐 4줄 써도 6줄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논제 제시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4줄을 써던 뭐 6줄을 써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제가 이해놓고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바탕 만들기라고 해놨어요. 바탕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논제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 그린 인프라와 그 다음에 구축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바탕을 만들어 줘야만이 뒤에 3에 가서 그린 인프라의 어떤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린 인프라의 기능이 1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린 인프라가 뭐고 구축 전략이 뭐다 했을 때 여기가 그린 인프라 기능이 들어가고 여기가 우리가 3에 우리가 구축 전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3이죠. 그죠? 전략이 들어간다면 지금 4가 지금 뭔가를 써셔야 되죠. 그죠? 4를 쓰고요. 뭔가 지금 5 결론을 지금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4가 비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3월 여기다 이 그린 인프라를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린 인프라 기능 쓰고 3의 구축 전략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4 쓰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까지 한 페이지 정도는 어떤 논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교수의 어떤 주요 포인트를 적는 것이 그린 인프라의 기능 쓰고요. 자, 4로 넘어가면요. 기능이요 너무 많아집니다. 쓸 게 별로 없어요. 어배로. 그래서 내가 뒤에 4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구축 전략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린 인프라의 기능과 구축 전략을 여기까지 쭉 나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기능보다는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기능은 뭐가 있습니다 해놓고서는 실제로 기술사는요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3을 한 페이지 쓰고 4가 이리만 나와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답지에 쓰는 방법, 문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방법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법의 문제의 어떤 포인트마다 지금 한 몇 개는 지금 방법을 조금 달리 했어요.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가 3을 한 페이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하고요. 폼은 이렇게 잡아 나가고요. 5까지 결론 맺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자, 1번에 우리가 제시부 정말서 논제의 어떤 제시부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면 기후변화 어떤 재반 현상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안에 적어놨습니다. 대기환경 변화, 대기 오염 물질의 어떤 오염 물질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 측정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러면 뭘 적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시부에는 수도권의 어떤 측정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저는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하면서 뭐 있나요? 아황산 가스가 어떻고, 자, 이때 우리가 아황산 가스 해소포 하면서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물질이다? 그죠? 자동차 배기 가스의 어떤 물질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뭐짜고 저짜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미세먼지 적죠. 그죠? 자, 미세먼지 기준하면서 PM이 있고 10이 있고 2가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 어떤 정말 유닛 미크롬이 나오죠. 유닛 마이크롬이 나오죠. 메다 제곱당 우리가 100 메다 제곱당 100 유닛 마이크로가 우리가 미세먼지 어떤 기준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모르면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그래 놓고 오염물질을 이렇게 대기권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을 뭐로 만들 거냐면 미세먼지 저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는 저감하고 구축 전략 정말해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나중에 답은 뭐예요? 우리가 녹지 체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수 체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탕을 뭐로 깔아야 되나요? 이 미세먼지가 됐든 오염물질이 됐든 이것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과정, 정말해서 대기권에 놔두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겠죠. 대기권에서 어떻게 놔두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미세먼지가 어떤 기후변화하고 지금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를 적어냈으니까 미세먼지하고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적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린 인프라의 기능을 적을 수 있고 구축 전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만 달랑 적으면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미세먼지가 어떻게 나와서 정말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SO4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서로가 합쳐져서 쪼개지는 거죠. 그죠? 막 이 입자가 원자로 바뀌는 과정이죠. 아주 작게 되는 과정에서 이거 아까처럼 그런 것이 공중에 안 날라 확산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결국은 온실의 어떠한 온실 가스가 되는 거죠. 도시 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온난화가 되고 확산도 안 되고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바람길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타이틀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그대로 대기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고, 그죠? 호흡할 때마다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탕 만들기는 앞에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대기 오염, 측정의 대기 오염, 그리고 대기 오염 종류를 적으면서 발생하는 곳이 어딘가, 이 뭐죠? 발생의 어떤 곳이 어디인가, 자동차냐 어떠냐. 그 다음에 뒤에 뭐였어요?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적겠죠.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 지금 앞에 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7번하고 영어 7번하고 연결해서 풀어봐라 라고 돼놨고요. 그린 인프라라는 거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저 빗물 뭐 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빗물을 이용한 어떤 순환의 어떤 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았죠. 그죠? 그린 인프라는 물론 IT를 이용한 방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빗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 정원, 그린 월드요. 저번 1교시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전부 다 어떤 도시의 어떤 기후에 그 미세먼지 흡수하는 식물이 심겨져 있으니까 아주 우리가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린 월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린 인프라의 유형별 전원 기능, 그린 인프라의 유형별 기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을 적고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뭐랬죠? 그린 월 이랬으면은 이게 유형이죠. 그린 월 같으면은 우리가 도시에 그 가로에 어떤 심는다, 옹벽 쪽에 심는 옹벽 쪽에 만들어진 방법이고 이런 유형인데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복합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저류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유형에서 기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 이해를 하시겠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이해를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축 전략 하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것도요, 저는 다 내용은요, 여러분 다 적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했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국가기본법에 보면은 3대 전략, 6대 실천 방법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단어들을 저는 갖다 집어넣었어요. 3대 전략과 6대 실천 방법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저는 답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전략 하면서 녹지 체계 구축, 수순환 체계 구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바람길을 했는데 그린웨이, 그죠? 바람 통로 구축, 그린웨이 구축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존 보호 전략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절 전략, 그 다음에 규제 전략. 정말해서 우리가 나무 심고 물순환 체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가장 중요해요? 자동차 통제하는 어떤 규제도 필요하고요. 자동차 시간제 조절하는 것도 규제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어떠한 규제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기 위해서 이런 방법. 그래서 만약에 한 단어가 녹지체계 구축으로 먼저 던져졌다면 그 다음에 녹지체계, 수체계, 바람통로 구축 아니면 그린웨이 구축 그런 단어들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존, 보호라는 단어가 먼저 띄워졌다면 보호 전략, 그 다음에 조절 전략,
규제 전략 이런 단어들로 같은 한 단어의 어떤 맥으로서 쭉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주 포인트였습니다. 자, 1강이라서 저 두 번째 논술의 첫 번째 강의라서 제가 강의 어떠한 답서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제 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